어떻습니까? 예. 풀어보셨어요? 예. 어려웠습니까? 예. 자, 저번과 같이 1번서부터 16번까지가 한 세트니까 1번서부터 16번까지 한번 봅니다. 자, 1번 거주자 갑은 2025년 5월 달에 부동산을 취득을 하여 10월 현재 보유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 그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무슨 단계예요? 보유 단계. 그죠? 취득할 때 보유 양도 아니면 2025년도 전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우선 먼저 자, 취득세는 뭐 할 때?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죠. 그럼 재산세는 매년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 부과되는 재산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얘는 다른 세금에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낼 때 따라가고 등록면허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그래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된 세금이죠. 그리고 인지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때 거기에 수입증지 붙이는 게 인지세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이니까 뭐야? 사고, 팔고잖아요. 가지고 있을 때 보유 과정에는 소유권 이전하는 거 아니니까. 예, 그래서 취득하고 뭐예요? 양도. 다음 종합부동산세 매년 부과하죠. 그럼 그거 뭐예요? 보유.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얘는 따라가잖아요. 취득세 낼 때도 따라가고 재산세 납부할 때도 따라가는 부가세니까 취득하고 뭐예요? 보유. 이렇게 있는데 자, 보유 단계 그러면 요거하고 요 두 가지 이렇게 네 가지가 관련되는데 이 중에서도 뭐 지방세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보유 과정에 관련된 세금 중에서도 지방세니까 재산세하고 지방교육세. 답은 2번. 그죠? 그럼 만약에 지금 보유 단계가 아니라 이때 취득했잖아요? 그럼 얘가 부담할 수 있는 1년 동안의 취득, 보유, 양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건 취득할 때 취득세 내야죠. 재산세 내죠.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따라가니까 관련 있죠. 인지세는 취득할 때니까 소유권 이전 관련 있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매년 지방교육세 다 관련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취득하는 단계가 아니라 보유 과정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부과하는 세금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국세냐 지방세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자, 다음 이번에는 법정기일 전에 그랬죠. 여러분 법정기일이 뭐냐면 이 얘기예요. 이 부동산이 경매처분되거나 공매처분되면 이 부동산에 받을 채권자가 굉장히 많죠. 이 부동산에 돈 받을 사람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한 거 있을 것이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그리고 이 부동산 소유자가 세금을 안 낸 거 있으면 그런 거 가져가야 되겠죠. 이때 세금하고 저당권과 같은 거 저당권 등을 뭐라고 하느냐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피담보 채권하면 이 부동산에 돈을 받으려고 하는 채권이죠. 이 피담보 채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저당권이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전세권 설정된 것이 있을 것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권도 있겠죠. 이런 거 다 줘야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묶어서 피담보채권. 이건 무한날 기준이다. 등기한 날 기준이에요. 예? 저당권 또는 뭐 전세권, 임차권 등기한 날 날짜 순 계산할 때 이걸 등기한 날 기준이고 그러면 세금 있죠. 세금이 먼저냐 아니면 이런 피담보채권이 먼저 가져가느냐 그것은 세금은요
기준이 되는 날을 뭐라고 합니까? 법정기일이라고 한다. 법정기일, 세금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날, 법정기일. 그럼 세금은 언제를 기준하느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 대표적으로 뭐죠? 취득세, 등록, 면허세, 소득세 등은 신고 납부죠. 이런 세금은 본인이 부한 날, 신고한 날, 이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날짜. 이 날짜하고 등기한 날짜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날짜가 빠르냐에 따라 순위가 결정돼요. 또 하나는 고지서 나오는 세금 뭐예요? 보통, 징수.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 뭐 있어요?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거 재산세, 고지서 나오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와요. 이런 세금은 고지서 부한 날, 발송한 날. 뭐요? 고지서 발송일, 고지서 발송한 날, 고지서 발송한 날, 이 날을 기준하는 거예요. 이런 날을 뭐라고 한다? 법정기일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날짜하고 비교해서 어떤 게 날짜가 더 빠르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죠. 이 부동산 경매 처분되면 낙찰 대금에서 이 날짜하고 비교해서 이 피담보채권 등기한 날이 빨라. 그럼 이런 거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세금보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 날짜에 관계없이 언제나 우선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당해세라고. 뭐요? 당해세. 당해세가 뭐죠? 그 부동산에 안 낸 세금. 그래서 당해세가 있는데 이 당해세는 어떤 것이 있어요? 자,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 중에 부동산이, 그죠? 부동산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지지자가 많다. 그러면 이게 당해세요. 이 부동산에 안 낸 세금 뭐? 상속세, 고지서 나오죠? 예. 또 뭐? 증여세, 그리고 뭐?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 부동산세, 그리고 지방 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자동차세, 이것이 당해세다. 이런 세금은 날짜에 관계없이 뭐가 당해세가 우선해요. 그럼 이런 세금 빼고는 날짜를 비교해서 선순위가 결정이 된다. 그럼 여기 법정기일 전에 그랬죠. 지금 기출문제 보시면 항상 법정기일 후에 그런 건 한 번도 없어. 전부 다 뭐야? 전에 그랬어요. 전에 뭐가? 저당권 설정 등기한 그랬죠. 지금 세금이 먼저란 얘기예요. 저당권이 먼저란 얘기. 날짜가. 예? 법정기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뭐? 저당권 등기. 그럼 저당권이 빨리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세금보다 저당권이 빨라. 먼저 가져가야 돼, 돈을. 이해가세요? 그런데 등기한 사항이 등기상 증명서 등에 의해서 확인됐죠. 이런 재산 매각에서 매각대금에서 세금하고 피담보채권하고 할 때 어떤 거? 저당권이 먼저 됐으니까 저당권이 먼저 가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여기 뭐? 그 재산에 대해서 당해세죠.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다음 국세 지방세면 당해세. 당해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조세로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원래는 먼저 됐으니까 먼저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우선하는 세금이 당해세라고 그랬죠. 당해세가 어떤 거냐 이거지. 그럼 기본적으로 당해세는 이게 앙자기 힘들면 그 부동산에 고지서 나오는 세금, 그게 당해세요. 그러면 취득세는 안 냈어도 이건 신고납부죠. 신고납부. 당해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가 먼저야? 요 취득세하고 저당권하고 어떤 게 빨라? 저당권이 빨라. 그러니까 저당권이 먼저예요. 세금보다. 저당권 먼저예요. 다음 등록면허세도 뭐죠? 신고납부잖아. 그럼 이 등록면허세보다 뭐가 먼저야? 저당권이 먼저. 날짜가 빠르니까. 종합부동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죠. 예, 세금이 아니라 뭐? 저당권이 먼저.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죠. 이게 당해세야. 이런 건 날짜가 아무리 빨라도 당해세가 우선한다. 그럼 취득세는 신고납부죠. 거기에 따라가는 뭐 또 지방 교육세도
신고납부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당권이 먼저다. 그래서 세금이 먼저냐 저당권이 먼저냐.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으면 기본이 저당권이 먼저죠. 근데 당해세는 먼저 갈 수 없다. 당해세가 뭐예요? 그 재산에 안 낸 세금 중에서 고치서 나오는 세금,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부동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생략해도 돼요. 자, 이런 세금은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어도 세금, 당해세가 우선한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은 전체적으로 해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광범위하니까 시간 많이 투자할 수 없지만 요 문제 중심으로 점검을 하시고 끝내요. 다음 이번에는 이제 3번. 다음은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그죠? 여러분 취득세 과세표준은요, 취득 당시 가격 있죠. 사실상 취득가격도 있고 시중가격,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시가 표준액. 그래서 거기 1번 신축 건물 취득가격에는 건물 새로 지었을 때 취득가격은 설계 비용도 취득가격에 들어가고 구건물 철거 비용, 옛날에 낡은 건물 사서 그거 철거하고 거기다 새 건물 지으면 이 건물 취득가격, 철거 비용 다 취득가격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일체 비용을 포함한다. 요까지 맞아요. 그런데 분양 뭐예요? 팔기 위해서 광고비 들어간 것은 취득가격하고 멀죠. 그래서 이런 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비는 뭐한다? 제외한다. 맞죠? 다음 2번 토지나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이 얼마, 토지가 얼마. 항상 우리는 부동산은요, 이런 상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든 양도를 하든 건물 가격이 얼마고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이 얼마, 취득할 때나 양도할 때 따로따로 기재해서 전체 금액 얼마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건물이 만약에 10억이고 토지가 5억이야. 그럼 합쳐서 얼마? 15억. 이렇게 해야 토지 따로 건축물에 따로따로 세금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두 개 합쳐서 얼마? 15억. 이렇게 기재해 놨으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해요? 이거 두 개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항상 세금은 건물에 대한 취득 가격이 얼마, 거기에 세율, 그리고 토지에 대한 세율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니까 이 15억 중에 건물이 얼마고 토지가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 건물의 시가 표준에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 있죠. 요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서 건물 가격이 얼마고 취득 가격 얼마. 이건 양도소득세도 똑같고 취득세도 똑같대요. 건물하고 토지를 한꺼번에 기재했으면 나눠야 돼. 따로따로. 이해가세요? 그래서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취득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물어봤어요. 시가 표준의 비율, 그게 아니라 뭘로? 면적 비율로 나눈다.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가격으로 나눠라. 다음 3번 취득대금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받았어요? 할인.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가 일시불로 주면 깎아주잖아요. 그럼 할인받은 건 어떻게 해야 돼? 빼야죠. 그래서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자, 보세요. 자, 일시불로 하면은 1억인데 할부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일시불로 하면 9천만 원인데 만약에 할부로 하다 보니까 1억이다. 근데 1억인데 일시불로 지급했죠. 일시급으로 지급했다. 자금 사정이 좋아가지고 한꺼번에 줬다. 그래서 여기서 1,000만 원을 했어요? 할인받았어요. 그럼 빼야 될 거 아니야. 얼마예요? 9천만 원. 이걸 뭐라고 그래? 할인된 금액. 깎은 거 있으면 그건 빼라. 그래야 취득 가격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맞고요. 그럼 취득 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
취득 시기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다가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런 비용까지를 합쳐서 취득 가격으로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국민주택 채권을, 여러분 주택을 취득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 사야 돼요? 채권 사잖아요. 그죠?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사요. 그러면 채권을 구입하다 보니까, 자, 주택을 취득할 때, 예? 매매든 분양받아서 취득할 때 하든 간에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채권 사는 게 아니라 채권을 먼저 사야 돼. 그러면 채권을 샀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없어. 중도금 줄 돈이, 잔금 줄 돈이 부족해. 그래서 이 채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했어요? 부동산 취득하기 그 이전에 중도금, 잔금 줄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팔았다. 그래서 손해본 거 있잖아요. 그 뭐야? 매각, 차손. 그것도 부동산 뭐 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손해본 비용이잖아. 그건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근데 여기는 틀렸죠.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채권 사서 파는 거, 손해본 건 취득가격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틀렸다. 그죠? 자, 국민주택 채권 같은 것을 만기가 되면 뭐 받아요? 만기가 되면 예를 들어 5년 만기다 그러면 채권 가지고 있으면 5년 후에는 돈 다 받아. 이자도 받고. 근데 지금 돈이 없어. 채권 사니까 중도금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없어도 채권은 사야 되니까. 그러면 채권을 사서 돈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팔아. 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기까지 손해보잖아. 그 손실도 인정한다.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 예. 자, 이번에는 4번.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 유상하면 뭐예요? 매매로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동산은 취득할 때 매매로 취득할 수도 있고 상속받을 수도 있고 증여받을 수도 있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원시 취득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매매로 취득에 대한 거잖아.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 매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사실상 잔금 지급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그럼 잔금 안 줬으면 취득이 아니에요. 실제로 잔금 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맞죠? 그런데 2번 보세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라고 그랬죠. 1번에서. 근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계약서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요런 단어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것도 맞아요. 원칙은 뭐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할 수 없다. 왜 확인이 안 돼요? 어떨 때 확인이 안 되죠? 부동산 살 때 돈 줬는데 확인이 안 되는데 직접 돈 주고받은 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씌워서 주고받은 거 현금 어떻게 확인해?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무슨 거래? 금융거래. 아, 여러분 부동산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직접 만나서 줘요? 계좌로 이체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거래하면 그냥 확인이 돼. 근데 실제로 돈을 주고받았으면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뭘로 간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맞고. 그럼 3번 연부로 취득. 연부가 뭐예요? 한꺼번에 못 주니까 2년 이상 나눠서 주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원래 취득세 과세 안 하니까 50만 원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것은 연부로 취득했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 여기 보세요.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3년 연부계약했다. 3년 동안 나눠주겠다 이거죠. 그럼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1년 있다가 3억 3천, 또 1년 있다가 3억 3천. 연부는 1년에 한 번씩만 줘요. 그래서 3억 3천. 그럼 요 금액 줄 때 취득이야. 요거 줄 때 또 취득. 요거 줄 때 취득. 그럼 3년 연부 계약은 취득세 3번 내요. 3번. 줄 때마다 낸다니까.
그러면 요날 취득의 요날이 뭐냐? 사실상 연보금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럼 요거 줬죠? 그러면 몇 번 남았어요? 이제 2번 남았죠. 근데 이쯤에서 뭐를 하면 소유권 등기를 한다면 요건 아직 안 줬잖아요. 요 안 준 것도 요날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여기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 취득일로 보는데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는 등기 등록한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요거 아직 안 줬지만 중간에 뭐를 하면 등기를 하면 요 금액은 주든 안 주든 이 전체 얼마 6억 6천, 이건 이미 취득세 냈으니까 6억 6천만 원은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맞아요. 또 하나, 연부 취득은요, 대금결제 끝나기 전에 변수가 많어. 이렇게 등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몇 번 줬어요? 한 번 줬죠. 그리고 나서 2번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 해제하면 그 취득이 아니야. 그럼 이미 취득세 낸 건 취소받고 환급받아. 그러니까 연부취득은 연보금 끝나기 전에 뭐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대금결제 아직 안 끝났지만 소유권 등기 먼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먼저 등기했으면 나머지는 등기한 날 취득, 중간에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줬어도 거래는 취소가 되니까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4번, 취득한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죠. 그래서 취득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뭐를 하지 않고 등기를 안 하고 며칠 이내 60일 안에 계약을 뭐하면 해제를 하면 이건 뭐가 아니다. 취득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를 했어요? 등기했죠? 등기하고 나서 계약을 뭐 했어요? 해제. 그래서 취득세는 돼. 등기 안 했을 때. 그래서 요건 틀렸다. 그럼 뭐 올바르게 고치려면 취득한 물건을 뭐를 하지 않고 등기를 안 하고 60일 안에 계약을 뭐하면 해제하면 그건 취득이 아니다. 그런데 뭐를 했으면 등기했으면 취득이에요. 다음 5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뭐한 날? 변경한 날. 지목 변경 공사를 한 날. 그러면 본인만 알죠? 근데 본인이 뭐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 나쁜데 안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에 뭐한 날? 변경된 날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로 한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산골짜기에 있는 임야를 개간해서 전답으로 바꿨어요. 그게 뭐야? 지목 변경이잖아요. 임야인데 개간해서 뭘로? 전답 농사짓는 농지로 바꿨어요. 그게 지목 변경이에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 증가되죠. 취득세를 해야죠. 근데 본인이 뭐를 안 하면, 신고를 안 하면 언제 지목 변경인지 산골짜기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고 몇 년 지나면, 5년 지나면 제척기간 끝나니까 세금 내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본인이 스스로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모르니까 언제라도 부과하겠다. 그래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라도 그 부동산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뭐 하려면, 팔으려면 지목 변경 등기를 하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언제든지 뭐가 들어와? 지목 변경 등기가 들어오면 그때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겠다. 그래서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건 안 낼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 지목 변경해놓고 본인 스스로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확인이 안 돼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는 취득세가 더블 되겠지. 왜? 지금은 지목 변경하기 전에 토지 가격하고 지목 변경한 후에 토지 가격 차이가 조금 나오지만 20년 30년 지난 다음에는 가격이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손해보잖아. 취득세 많이 내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항상 둘 중에 한 날, 빠른 날로 본다. 그런데 지목 변경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면 지목 변경일 이전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면 사실상 사용하는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이. 근데 이거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유상이죠. 매매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가 60일 이내 신고 납부죠. 그러니까 60일 이내 계약 해제됐죠. 근데 증여 받았어요. 증여로 취득하는 건 신고 기한이 몇 개월이야? 증여 받았으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상속은 6개월 안에 신고 납부, 증여는 3개월. 증여는 3개월이에요. 증여 받아서 취득한 건 취득세를 증여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신고 납부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증여라면 여기는 60일이 아니라 뭐? 취득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되면 그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매매니까 60일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에서 틀렸다. 자, 다음 이번에는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여러분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다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 주택을 취득하는데 다주택자가 아니면 취득 당시 가격 얼마? 6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000분의 10 그리고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계산하니까 금액이 다르죠. 그래서 이건 필요 없고 9억을 부하면 초과하는 그런 주택을 취득하면 1000분의 얼마? 30.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1에서 몇 프로? 3%.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럼 다주택자라고 그랬죠? 예,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을 2개, 3개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할증하는데 여기서 자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2개면 몇 프로? 조, 2, 8, 8%잖아. 그리고 일반 지역에서 주택을 3개 취득했을 때도 1, 3, 8 요 두 가지는 알라고 그랬어요. 그죠?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2개야. 하나 있는데 조정지역에서 또 취득해서 2개 8%예요. 조 2, 8 그리고 일반 지역에서 3개면 몇 프로? 8%. 이렇게 8%. 요거는 1에서 몇 프로? 3%. 그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로부터 시가표준액 얼마? 3억 이상 주택을 뭐 받았어요? 상속 왜 뭐 증여받았죠? 자 여기서 하나 봅니다. 증여받아서 누구로부터?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받으면은 1000분의 얼마? 120이에요. 12%. 그래서 증여는 12%다. 자 여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로 오른 것 단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며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받는 사람한테 세금을 아주 높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 12%짜리가 있어요. 주택을 취득했을 때 12%로 가는 건 어떤 경우가 12%입니까? 자 조정지역의 주택이 몇 개? 3개. 일반 지역의 주택 취득에서 4개. 그죠? 그리고 누가 취득하는 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도 12%. 그리고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로부터 뭐 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도 몇 프로다? 12%로 갑니다. 이런 부분은 예, 틀릴 수 있어요. 예, 틀릴 수 있다. 다음 이번에는 6번 갑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설명이다. 등록면허세는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한 문제 출제되는데 종합문제로 묶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보죠. 등록면허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몇 개월? 1개월 이내 뭐를 하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여러분 기한 후 신고가 뭐죠? 신고기한 내 뭐를 안 했는데 신고를
안 했으니까 가산세 붙었죠. 그런데 신고기한 지나고 나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얼마 50을 깎아줘요. 맞죠? 취득세도 등록면허세도 똑같습니다. 또 2번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등록으로 보고 등록에 관계된 각각 재산에 대해서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랬는데 이건 틀렸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예요. 누가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다 100억을 그러면 갑은 누구 부동산에 을 소유 부동산에다가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을 소유 부동산이 제주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든 하나 하면 좋은데 제주도 부동산도 100억이 안 되고 강원도 부동산도 100억짜리가 안 돼. 그러면 요걸 하기 위해서 두 군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제주도 부동산에다가 40억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요거 뺀 나머지 얼마? 60억은 강원도 부동산에다가 60억의 저당권 설정하죠. 자 보세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다가 할 때 저당권 등기할 때는 하나의 등기로 보고 납세지 세금은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이때는 물건 종류 금액 크기가 아니라 순서라고 그랬잖아. 순서. 제주도에 먼저 있잖아요. 그럼 강원도에 등기해서 세금 1도 안 들어가. 세금은 다 어디로 가? 제주도로 간다니까 세금은 먼저. 그죠? 그래서 여기 자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물건에 저당권 등록하는 경우는 각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거 틀렸어요. 하나의 등록으로 보는 거예요. 각각 등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뭘로 보고? 등록으로 보고 그 등록에 관계된 각각 재산이 아니라 처음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 그러면 어디라 먼저 있어요? 강원도에 제주도에 먼저 있죠. 그러면 납세지는 어디? 제주도로 세금이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등록면허세. 요거는 이번 지문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등록면허세에서 3번도 중요합니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면 뭐를 하고?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맞는데 무슨 뜻이에요 저게? 여러분 이 부동산에 전세계약체계라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세금 안 내. 등기 안 하니까.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칙이 등기하려면 이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계약체계라고 계약서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어디 세종특별자치시청에 가서 등록면허세 뭐합니까? 취득세 지금 뭐예요? 등록면허세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하려면 등록면허세 납부 신청서가 있어요. 그거 작성해서 제출해. 그러면 거기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뭐 만들어줘요? 납부서, 지로용지 같은 걸 만들어주지. 그거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은행 가서 납부하고 영수증에다가 그 전세권 설정 등기 서류 갖춰가지고 자동차 등록은 시청, 구청 가지만 부동산 관련된 건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등기소. 그래서 법원 가서 접수하면 등기가 돼.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절차를 생략하고 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터넷 접수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인터넷. 예? 인터넷은 시청, 구청 안 가. 예? 그냥 컴퓨터 들어가서 클릭해서 검색해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거기서 보내 납부까지 하고 세금 납부한 영수증까지 출력 받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도 등록면허세 산출세를 등록하기 전까지만 뭐하면 납부했다 얘기죠. 그렇다면 신고하고 시청, 구청 가서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나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두 가지는 필수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4번.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감가상각으로 가격이 감소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달라진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사실상 취득 가격이 등기 등록할 때 당시 재평가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감가상각 계산에서 가격이 감소될 수 있는데 증감 변동이 있으면 무한 가격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변경되기 전에 가액으로 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다음 지방세 기본법에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 등록. 여러분 취득세 제척기간이 뭐예요? 취득세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재산세 취득세 내라고 안 하고 그 기간이 뭐하면 지나가 버리면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죠.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세금 안 내는 건 좋은데 등기하려면 원래는 취득세 내고 등기해야 되는데 취득세를 납부할 수 없으니까 등기하려면 뭐 내라?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를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등록, 두 번째 외국에서 연부로 부하는 거 수입하는 차량 같은 거, 세 번째 취득세 뭐 있어요? 면세점이 있어요. 취득한 물건 가격이 50만원 이하. 네 번째 지금 얘기한 거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요 네 가지는 등기할 때 보내라.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그죠? 그래서 등록 면허세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2번. 예. 자, 이번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 봅니다. 자, 재산세에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자 1번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맞죠? 비과세나 감면은 과세 대상 토지에 들어가면 안 돼. 종합합산이나 별도 합산이나 분리과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 그죠? 예, 그래서 토지로 보지 않는다. 맞아요. 과세 안 하니까. 다음 2번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안 했어요. 그러면 무허가잖아요. 이런 거 뭐야? 비효율적 종합합산이다. 맞고. 자,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돼. 그런 지역에 공장용 토지 있죠. 요거는 있어도 되니까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별도로 떼어서 분리 과세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가야 되는데 여기서 기준 면적을 뭐라고 그랬어요?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종합합산이다. 그죠? 다음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사 짓거나 축산업을 하고 있으면 정상이에요. 정상이니까 이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뭘로 갑니까? 분리 과세 대상으로 간다. 틀렸죠? 종합합산이 아니라 뭐? 분리과세. 농사 짓고 있는 농지, 목장용지 있을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가서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5번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도 농지나 목장용지가 있어도 돼. 정상. 그래서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4번이죠. 그죠? 예.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서 농사 짓거나 축산업을 하고 있으면 그건 투기가 아니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음 이번에는 8번
재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금을 산정 계산해서 고쳐서 발부하죠. 뭐라 그래?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맞죠? 다음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한꺼번에 못 내니까 나눠낼 수 있죠. 이때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나고 3개월까지 부할 수 있다.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 몇 개월까지? 3개월. 맞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분할 납부가 2번 똑같아요.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까지 나눠내고 재산세는 몇 개월? 3개월. 나머지는 같아요. 다음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 납부 유예를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부하면 신청을 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라. 여러분, 납부 유예가 뭐예요? 나이는 많은데 소득은 없고 재산세 부담이 크니까 나 죽을 때까지 미뤄져. 이게 납부 유예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납부 유예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 그리고 재산세가 100만 원 부할 때 초과하는 사람만 납부 유예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3번 지문은 틀렸어요. 어디서 틀렸어요? 예, 토지분 재산세는 안 돼. 뭐만? 요게 없어야 돼. 예? 여기 다시. 여기 보세요. 토지분 재산세하고 주택분 재산세죠. 주택에 대한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없어야 돼요? 예, 토지분 재산세가 없어야 된다. 그죠? 예. 다음 4번, 해당 연도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7월 달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죠? 다음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250만 원 초과하면 분할납부 할 수 있죠. 근데 물납은 1,000만 원 모여야 된다. 초과.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자, 다음 9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옳은 것 그랬어요. 1번, 기억.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 중에 있는 재산은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른다. 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돼서 생사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재산은요,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현재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소유, 이런 내용을 뭐라 그래?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권 귀속이 뭐?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으니까 판결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소유권이 갑한테 있는지 을한테 있는지 모르고, 또 하나는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돼서 생사를 알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니까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다음 10번, 종합부동산세 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자, 토지 및 2주택 이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총세액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초과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전년도 부과된 세액의 100분의 얼마? 150을 부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이야. 그죠? 개인이니까 이렇게 가야죠. 그럼 법인의 경우는, 법인 소유 주택은 상한 비율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개인은 그냥 100분의 얼마? 150. 다음,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여 계산해서 당연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징수 틀렸죠. 예.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에, 여러분 고지서는 한 달짜리 없어. 전부 다 15일이야. 예? 그리고 고지서는 5일 전에 발부. 예. 그래서 12월 며칠 15일까지. 다음 3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징수하고자 할 때, 걷어갈 때 납세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시작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하는 거죠. 10일이 아니라 뭐 5일 전까지. 다음 4번.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는 걸 부가주의라고 그러죠. 그게 원칙이 고지서 나가는 거.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뭐 할 수도 있다?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요까지만 끝나도 맞아요. 예. 근데 이 경우 신고 기한 내에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해도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왜? 신고하겠다 그리고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으면 그냥 고지서 받고 내는 걸로 간다. 그럼 고지서 받고 안 냈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 거죠. 예. 그래서 틀렸고, 다음.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다음 5번. 동거 봉양을 하기 위해서 합가에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했다.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세대 합쳤죠. 그때는 투기로 보지 않아요. 몇 년 동안? 10년. 10년 동안 각각 세대로 보는 거죠. 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 올해 혼인의 경우도 몇 년? 10년. 동거 봉양 10년.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이에요? 4번. 다음 11번.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설명, 특례 규정을 설명한 것이 다 틀린 거. 자,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택 총수익금액 그랬죠. 주택임대료 받은 거 있죠. 임대료 총수익금액이 2천만원 뭐 이하, 2천만원이 안 되는 주택임대소득은요, 분리과세 따로 떼어서 분리과세로 그것만 가지고 세금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에 가서 합쳐서 과세할 수도 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럼 맞아. 그런데 분리과세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왜? 종합소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래서 할 수 있다 맞고. 자, 이렇게 따로 과세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의 100분의 14, 즉 분리과세는 세율이 14%예요. 이렇게 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맞아요.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 적용할 수 없다. 틀렸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안 했던 간에 뭐요? 분리과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사업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은 총수익금액 있죠. 거기에 필요경비 몇 프로냐?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해서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금액에서 비용을 빼면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사업자 뭐를 했으면? 등록했으면 자,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금액 있죠. 총수익금액, 총 1년 동안 받은 거 여기에서 필요경비를 몇 프로, 요거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60%를 뭘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줘.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으면 총수익금액에서 몇 프로만? 50%죠.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소득금액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몇 프로? 60%를 빼라. 그래서 소득금액이 나온다. 맞아요. 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으면 총수익금액의 필요경비는 몇 프로? 50%. 자, 임대사업자 등록했으면 총수익금액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으면 50%만 비용으로 한다. 다음 5번.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분리과세 주택 임대서 등을 제외한 과세 기간의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이하인 경우 사업자 등록했으면 추가로 400만 원 공제해 주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최근에 4번, 5번 같은 경우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1번, 2번, 3번은 필수로 알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다음 12번.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누구와의 거래예요?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하면 친인척이죠. 이때 항상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제외하는 거예요. 왜 제외야?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가니까 빼고 얘기해. 그래서 부모 자식 빼고 부부 빼고 그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고 특수관계인 하면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왜 여기는 제외라고요? 예? 부부간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세법은 뭘로 가? 증여. 부모 자식 간의 매매도 매매가 아니라 뭘로 가? 증여. 그러니까 얘들은 빼고 친인척 간의 거래로 토지 등을 시가에 뭐 여기 기억에 들어갈 단어 나왔죠? 이거 생각해보면 2박 3일 텐트 쳐놓고 해도 기억 안 나. 이거 어떻게 하냐고. 여길 봐야지, 여길. 보기를 보면 50% 확률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생각해봐. 자, 시가보다 뭐 높게 취득하거나, 그죠? 그래야 부당행위니까. 그죠? 양도소득세 줄이려면 취득 가격을 높게 하든가 매매 가격을 낮춰야 매매 차익이 조금 나오죠. 그래서 친인척 간에 시가에 뭐 초과해서 높은 가격으로 취득했다. 그죠? 다음. 하거나 아니면 시가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예요. 세금의 부당행위는 뭐죠? 각 세금의 부당행위는 세금을 조금 내려고 하는 게 부당행위라니까. 그러면 취득세에서 부당행위는 뭐예요? 취득세 조금 내려면 취득 가격을 낮추는 게 부당행위고, 취득 가격을 뭐하면 높게 하면 그럼 부당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예요. 양도 가액에서 뭘 빼? 필요, 경비. 이 필요 경비에 뭐가 있어요? 취득 가격이 있죠. 이렇게 해서 무슨 차이? 양도 차익. 그럼 이 양도 차익을 줄여야 세금 조금 내죠. 이건 두 가지지. 매매 가격을 낮추거나 취득 가격을 높게 하면 이렇게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취득세는 하나야. 취득 가격을 포함하면 낮추면 그게 부당행위.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두 가지지. 매매 가격을 낮추거나 취득 가격을 부풀리거나. 그러면 이게 조금 나오죠. 누구랑? 친인척 간에 그런 행위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니은도 생각한다니까 뭐 초과 아니면 뭐 미달. 그러니까 시가에 뭐 미달하게 적게 양도했다. 매매 가격을 낮췄다 이거죠. 예? 낮추거나 취득 가격을 초과해서 취득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취득가격, 양도가액을 주고받은 게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해, 세무서장이.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때 부당한 행위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기준은 여기 차액이 디귿, 차액이 5억 3억이야. 그럼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그죠? 아니면 여기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거나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부당거래에 해당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그죠? 네, 3번. 자, 이번에는 13번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 재산에 뭐 2월 과세 나왔죠? 이건 뭡니까? 보세요. 남편이 부동산 취득해서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부인한테 뭐를 했어요? 증여했다. 근데 남편이 1억 주고 취득했는데 증여받을 때는 5억짜리가 됐다. 그럼 배우자는 그거 증여받고 몇 년, 10년 안에 이쯤에 누구한테, 타인한테 이 부동산을 뭐해서 증여받고 팔았어요. 그죠? 얼마에?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요 사람은, 부인은 증여받았을 때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내고. 요거 팔았으니까 뭐 양도소득세 내야죠. 근데 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자, 얼마에 팔았어요? 10억. 그죠? 예, 취득 가격은 남편의 취득 가격, 이게 아니라 취득 가격도 남편 거, 날짜도 남편이 취득한 날, 남편의 자본적 지출, 여기 비용 들어가고,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도 비료경비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보유기간은 요렇게 계산하죠. 예? 자, 그러면 거주자가 배우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뭐한다? 포함하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뭐한다? 제외. 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다는 얘기는 이혼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사망할 수도 있죠. 근데 뒤에 뭐라고 그랬어? 사망. 그러면 이건 뭐야? 이혼. 그죠? 이혼했어도 짜고 이혼할 수 있으니까 2월과세 적용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양도한 경우는 2월과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뭐 받았다? 증여받았다. 그죠?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만. 다음 두 번째 뭐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올해 새롭게 들어온 게 주식은 증여받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양도를 하면 그것도 포함하는데 요 주식 빼고는 몇 년 안에 양도했을 때 10년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렸죠. 5년이 아니라 10년 안에. 그러면 여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무슨 가액? 취득가액은 각각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맞죠? 여기서 각각 그 얘기는 증여한 남편의 취득가격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다음 4번 거주자가, 얘가 여기 부인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서 거주자, 이 거주자가 뭐 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부담한 납부한 뭐가 있으면, 증여세가 있으면 필요경비로 넣어주고, 그리고 증여자 있죠? 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도 비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양도차익 나오면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뭐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을 하라.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산 부한 날 취득한 날부터 계산을 한다. 맞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남편, 증여한 남편의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을 하라. 이렇게 해서 틀린 건 2번이 됩니다. 다음 14번. 자, 국외자산 양도세 설명 옳은 거 몇 개인가? 해외자산 양도할 때까지 우리나라에 몇 년?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는 해외자산 양도도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세금 내라. 그리고 해외자산 양도할 때는 전부 다 뭘로 하라? 실거래가격으로 적용한다. 그죠? 그리고 해외자산은 그 나라 법률에 따라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등기세율 60%짜리 없어요. 60%, 70%, 50% 비례세율이 없어. 그냥 해외자산은 6에서 45%니까 이건 적용하지 않고. 자,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투기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 우리나라 건 3년 안에 3년 가지고 있다 팔면 공제 주는데 해외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틀렸죠? 예. 다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줘요. 왜?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니까. 다음 국외자산 양도하는 경우도 1,000만원 뭐하면 초과하면 국내 자산과 똑같이 분할납부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국내 자산 세율 적용 틀렸죠. 우리나라 건 미등기는 70%, 1년 안 됐으면 70%, 60%, 50% 이런 비례세율이 있는데 해외 자산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유기간 등기 여부 상관하지 않고 그냥 6에서 몇 프로, 가격에 따라서 6에서 45%를 적용하기 때문에 틀렸다. 해외 자산은 6에서 몇 프로? 45% 그것만 적용하는 거예요. 70%, 60% 없어. 국내 자산 적용세율은 70%, 60%도 있잖아. 근데 그건 적용 안 하니까 국내 자산 세율 중에 누진세율만 일부 적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틀렸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답은 3번이 됩니다. 그죠? 예. 다음 15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우리나라 부동산을 몇 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물가 상승률만큼 공제해 주죠. 자, 그러면 봅니다. 1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이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뭐한다? 제외. 틀렸죠.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부터 조합원이 가지고 있다 파는 것만 해줘요. 그럼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전매죠. 전매. 사서 파는 거 투기 안 해준다. 그래서 요거 틀렸어요. 뭐한다? 제외. 다음,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됐다. 그러면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만, 10년, 올해부터 10년이죠. 10년 동안은 각각의 뭘로 봐?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0년 안에 둘 중에 하나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특별한 혜택, 특례를 주죠. 그런데 몇 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죠? 특례가 없어. 예? 자, 기존 주택, 자, 하나씩 가지고 결혼했죠? 그럼 주택이 2개죠? 근데 몇 년까지는? 10년까지는 하나로 봐줘. 1세대 1주택. 근데 몇 년 지났어요? 예? 10년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혜택이 없어. 그냥 주택 2개야. 그러면 15년 보유했으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니야. 그럼 요거는 1년에 몇 프로씩만, 2%씩만 공제해줘요. 1세대 1주택은요, 여기 보세요. 1세대 무슨 주택? 1주택은 무슨 기간? 보유기간 1년에 몇 프로? 4%. 그죠? 거주기간 1년에 몇 프로? 4% 이렇게 공제를 많이 해주는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는 그냥 몇 프로만, 2%만 공제해줘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결혼하고 몇 년? 10년 안 지났으면 2개 가지고 있다 하나 팔아도 뭘로 봐?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혜택을 줘. 근데 몇 년 지났으니까, 10년 지났으니까 그 혜택이 없어. 그냥 주택 2개 가지고 있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니야. 그럼 일반 부동산하고 똑같이 1년에 몇 프로씩만, 2%씩. 그죠? 그러면 15년이니까 몇 프로? 30% 공제한다. 맞지요? 양도 차익의 30%. 다음, 3년 보유하고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차익의 6%. 그죠? 3년 보유했으니까 1년에 2%씩 계산하니까 6% 공제한다. 맞고. 다음, 여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5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하고 양도한다. 1세대 1주택은요, 원래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거 과세한다는 얘기는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고가주택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고가주택은 5년 거주했잖아요. 그럼 1년에 4%씩이야. 그럼 5, 4, 20%. 그리고 몇 년 보유? 10년 별도로 또 4%씩. 그죠? 그럼 계산하면 몇 프로? 40%. 그죠? 요거 합치니까 60% 공제받는다. 맞죠? 다음, 상가 부동산은 10년 보유. 그러면 이건 주택이 아니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그냥 1년에 몇 프로씩? 2%씩 계산해서 20%를 공제한다.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다음 16번 양도소득 신고 납부에 대해서 봅니다. 예정신고 자진납부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그죠?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증여랑 같이 가니까 몇 개월? 3개월 안에 신고하라. 맞죠? 다음, 건물을 신축 증축하고 그 건물에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를 하는 경우, 5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을 몰라서 뭘로 했어요?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든가, 또는 요거 대신에 뭐라고 돼요? 감정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는 세금이 너무 조금 나오니까 그럴 때는 건물 환산 취득가액 또는 건물의 뭐 감정가액의 몇 프로? 5%를 계산해서 내는 세금에 더해서 내라 이 얘기야. 몇 년 안에 팔 때만 5년. 맞죠? 그러면 세금 부담이 너무 크죠?
그러면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건물 지어놓고 몇 년, 5년 지나서 팔아라. 그러면 할증하지 않는다. 다음,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한 사람이 그럼 안 했으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 무신고죠. 근데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붙은 거 100분의 얼마?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한다. 감면한다. 맞죠? 자, 여기 다시 3번.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적용됐죠? 근데 내년에 뭐? 확정신고 또 안 했어.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 안 해요. 그러면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붙었는데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가 없대. 그럼 확정신고하는 바보는 왜 그래? 왜 그럼 안 해도 가산세가 없는데? 그럼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정신고 안 한 사람이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 가산세 붙은 거 50% 깎아줄 테니까 뭐 하라고? 확정신고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맞고,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 손실이 발생해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번원하라. 확정신고는 해야 돼. 왜? 올바르게 계산했나 확인해야 되네. 또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을 몇 번? 2번 이상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받았어요? 감면소득, 감해주는 소득 규정을 적용했더니 원래 신고한 양도소 산출세액이 원래보다 변동 달라지는 경우는 확정신고 해야 돼. 그래서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틀렸다.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 여기까지. 쭉 한번 점검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들어갑니다.